집 정리해야지. 근데 이 집은 처음부터 엄마가 내 몫으로 남겨둔 건 알지? 엄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상도 지키지 않던 오빠가, 엄마 영정 사진은 쳐다보지도 않던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오빠를 먼저 챙기셨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오빠의 목소리는 늘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동네에서 말썽을 부려도 엄마는 늘 오빠 편이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작은 시장 모퉁이에서 생선 가게를 하시며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한 번도 딸인 나를 위해 쓰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느꼈습니다. 엄마 마음이 저보다 오빠에게 더 간다는 것을요. 비가 오는 날 엄마의 발걸음은 오빠의 학교에 가 있었고, 새 옷이나 신발은 항상 오빠 차지였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엄마가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거의 다 와 있었지만, 엄마는 끝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빠의 졸업식도 그날이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 오늘 졸업이잖아.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항상 제가 뒤로 밀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사고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오빠를 감쌌습니다. 그 서운함은 중학교 수학여행 때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챙기고 기대에 부풀어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또 오빠의 사고를 수습하느라 돈을 다 쓰셨고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냥 가기 싫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오빠의 사고는 성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돈 좀 내놔봐. 달라진 건 뺏어가는 액수가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싸우고 경찰서에 가도 도박으로 돈을 다 잃어도 엄마는 늘 오빠 편이었습니다. 오빠는 일을 시작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늘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지막이라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엄마의 등골을 빼먹는 동안에도 저는 이 집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가 공부라고 믿으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한 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서 내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기 이틀 전 고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내 돈 못 봤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빠가 돈이 필요하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 등록금이에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교통사고를 냈다는구나. 나오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만 넣어놨어도, 잘 숨기기만 했어도, 누굴 원망할 수도 없는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엄마의 기척이 느껴졌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결국 저는 1년 후에야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스스로 벌며 지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차라리 그게 편했습니다. 엄마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소박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엄마의 돈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당연히 오빠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남편 눈치가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이번에도 오빠 때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엄마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연락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울렸는데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돈 얘기할 거면 끊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나는 엄마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위독하구나. 1년이 지난 후 엄마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가는 내내 전화를 끊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도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너랑 전화했을 때 그날이 처음 암을 발견했던 날이야. 몇 번이나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내 엄마가 말리는 바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와의 마지막 인사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간 속에 향초 냄새와 낯선 공기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위독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집 정리해야지. 근데 이 집은 엄마가 처음부터 내 몫으로 남겨준 거 알지? 나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오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빠였습니다. 오빠에게 모든 서류를 넘긴 후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러 엄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살림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가구 몇 개와 낡은 옷들이 전부였습니다.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마가 평생 모았을 것 같은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오빠는 엄마가 모른 척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게
눈에 보여서 엄마는 항상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건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줄 알았기 때문이야. 엄마는 너를 믿었어. 내 졸업식 날 엄마는 집에서 울었다. 내 등록금이 사라진 날 밤 문 앞에서 엄마도 울었어.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마다 내가 있어서 고맙고 든든했구나. 이 돈은 엄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마음이다.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줄래?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다. 미안하다. 우리 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한 번만 먼저 말해줬으면 됐는데, 그것만으로 됐는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남겨진 엄마의 글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